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황 방송 플러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방송이죠. 자, 저는 이제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은지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송은 어찌 보면은 복귀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황 을 또 미리 어느 정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재정비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식당 장사 해보시는 분들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지인들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그 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굉장히 조금 바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사라는 것도 우리가 장사를 잘 되는 곳 보면 야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어떤 장사가 잘 되는데 보면 그에 따른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뭔가 수익이 나는 사람은 비법이 뭔가 좀 달라요. 그죠?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탁월한 감각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좋은 정보. 근데 좋은 정보, 뭐 예전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떤 뭐 기업 CEO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인의 뭐 정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정치인들 고위 관리자들 보면은 또 정보가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옛날에 이제 매매한 내역 보니까 뭐 지금 뭐 HLB라든지 신라젠 이런 거 매매해서 물려있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꼭 다 좋은 정보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라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이 좋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여러분들 많이 좀 추운데 오늘부터는 조금 누그러진다고 해요. 하루 있다가 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래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국이라 기침하거나, 그죠? 뭐 열나면은 주변에서도 눈초리나 아니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 같으면 1년 전만 해도 겨울에 이제 감기 걸리고 막 열나도 뭐 크게 신경 안 썼을 텐데 지금은 이제 같은 질병이라도 이제 바라보는 거나 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좀 다르니까 다가오는 압박감은 상당히 좀 클 거다. 그럼 결국은 뭐야? 건강관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성과를 내기 좀 힘드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부디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고요.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먹은 게 뽀록이냐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갖고 먹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뽀록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여러분들 도박 체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뽀록으로 먹었냐 아니면 진짜 내가 분석을 해서 노력해서 먹었느냐. 물론 시장이 좋아져야 여러분들 그 수익이 더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손실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뭐 한 1% 먹는다고 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8에서 10% 먹어야지. 그러니까 장 좋을 때 당연히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먹고 준비하고 마치 언제 우리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관광 시즌에 여러분들 성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반짝 벌어서 1년 먹고 살고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짝 벌어서 뭔가 이제 그 뒤를 좀 준비하는 이제 상황들을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장 좋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장 좋을 때 뛰어들죠. 그러니까 장 좋을 때는 이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많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거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하고, 아, 이게 내가 진짜 잘했구나, 아니면 이건 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구분 지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과물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 내용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중수용주가 상대적으로 좀 셌어요. 오늘 코스피는 좀 조정이었고, 그 다음 코스닥은 반등인데, 오늘 코스피가 한 1% 정도 빠지다가 오후장 들어서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해줬죠.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그다음 현물도 이제 매도하는 이 상황에서 오후장 되면서 이제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계속 강하다라는 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난 시장에서 돈 버는 게 아니야라는 게 익숙해지면 진짜 크게 나간다고. 제가 비율을 항상 타짜리 비율을 드리죠. 그죠? 초보들이 가고 실력 있는 줄 알고 타짜들한테 덤비다가 한두 판 잃어주니까 돈 싸들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돈 싸들고 오니까 왕창 빨리는 거지. 주식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주식 만만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근데 그런 심리를 다수가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폭락이 진짜 한번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 그게 그럼 언제 어느 시점입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지표로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표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변에 돈 벌고 막 계좌 올랐다고 뭐 사먹고 사람들한테 쏘고, 그죠? 주식 안 하던 사람이 와갖고 또 돈 벌고 막 이럴 때 있지.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 어찌됐건 지금 뭐 상대적인 강세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조금 쉬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인데, 낙폭과대 대형주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강했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뭐 한국전력, 그죠? 한국전력이 기술적으로도 여러분은 좋은데 이것도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전략매매 등록을 했습니다. 전략 종목으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이 10% 넘게 올랐어요. 미친 시장 같아. 요즘에 보면 안 가면 아예 안 가고, 뺄 때는 아주 그냥 작살을 내고, 그다음 반등을 보일 때는 또 미친 시 땡깁니다. 돈은 많은데 사실상 그 어떤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 IT 장비, 소재 이런 것들도 오늘 굉장히 좀 셌고, 반도체 오늘 여러분들 없었으면, 아니면 뭐 IT 없었으면 소외될 수 있는 장세죠. 그죠? 포트 안에 IT 하나 없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사실상. 근데 포트에 IT도 없을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사실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잠시 후에 좀 이따 이야기 좀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비트코인도 오늘 2,400만 원까지 근접 갔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좀 좋았고, 근데 이제 매물 압박이 좀 심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닌데 다소 아쉬운 분들도 계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 그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특히 이제 비덴트 같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 사인 드렸고, 그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차익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 소재 섹터는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걔네들이 쉴 때 누가 가? 그 뒤에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뒤에 애들이 따라 붙는 거지. 흐름은 이제 같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 코스피 매도 지속, 찜찜한 요인인 건 분명하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어제는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11월 말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보다 매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괜찮아. 하지만 찜찜한 요인인 건 분명하다 라는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장세가 지수가 여러분들 올라도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집중되는 뉴스 등이 너무 빨리 반영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급등이 나오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놓치죠.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올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주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70년대, 80년대 대학교 다니셨던 그런 세대 보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주식하면은 까먹은 분들이 많은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을 하면은 패가망신한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또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장투가 글쎄 지나고 보면은 떼돈 벌었던 종목, 뭐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내지는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지나고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없어진 종목들도 많다.
근데 이제 없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건들면 어떻게 될까? 뭐 당연히 상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좀 빠른 돈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빠른 수익을 원하느냐?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빠른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 달리다가 쉬고 자니까 어떻게 거북이한테 결국 역전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처럼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인드가 갖춰지면 생각보다 또 빨리 수익이 바로바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인드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어찌됐건 지금 직장인들 중에서 한 60%가량이 주식을 하고요. 왜? 월급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직장인 중에서 또 90%가 언제? 올해 주식을 시작을 하셨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왜? 올해 들어온 사람? 글쎄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왔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보면은 이제 올해도 굉장히 조금 진폭 자체가 큽니다. 3월달에 들어왔냐, 아니면 6월달에 들어왔냐, 아니면 요때 들어왔냐, 아니면 지금 들어왔냐, 이 차이가 크겠죠. 네. 3, 4월에 들어온 사람은 돈 벌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아 잘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 시장이 한없이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시장 경험이 너무 없다 이거죠. 왜? 쉽게 설명드리면 귀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잘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해결 능력이 있을까? 없지. 예.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 들어온 사람은 뭐야? 더 하겠죠. 만약에 시장이 좀만 빠져도 이 사람은 돈 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예. 근데 이제 실력에 비례합니다. 결국에는 만시간의 법칙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만시간을 견뎌냈으면 그 사람 전문가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뭐 화폐전쟁이라는 책 보시면 양털깎기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죠. 한번 급등시키고 양털을 깎고, 또 급등시키고 양털을 깎고, 급등시키고 양털을 깎고. 예? 왜?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게끔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양털 깎고, 한번 작살내고 또 저점 매수하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뭔데?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 계속.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이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빠듯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어찌됐건 지금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은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초보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반영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급등, 반대로 빠지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럼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슈에 집중되는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차트가 중요하지만 차트로만 시작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장세가. 왜? 갑자기 작살 나잖아. 봐봐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죠. 어디 갔어? 자, 디바이스 ENG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비주인데, 봐보시면 급등 나오죠? 계속 가요. 근데 급등 이제 3만원짜리가 지금 어떻게 한 달 정도에 59,000원 가요. 급등 나와. 어떻게 한 방에 까먹죠? 이만큼.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고점에 잘못 잡으면 상투당한다고. 그럼 요거를 앉아서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항상 주식에서 위험한 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왜? 보통의 투자자들은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니 저런 어떤 위험 감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어 던져버려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종목에서 저런 흐름이 나오면 괜찮아. 시장이 강하면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저렇게 뺄 때가 있어요.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봐봐요. 외국인 기관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같이 팔아. 어제는 같이 사더니 같이 팔죠. 그러더니 폭락.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종목 이지웰이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지웰 같은 경우는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12월 15일 화요일날 9% 올라서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요. 그죠?
그러면 진폭이 여러분도 얼마? 25%, 3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들고 있던 사람은 뭔데? 30% 손실 하한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어제 반등 나오나 싶더니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죠? 근데 그 폭이 작지 않아. 그러니까 15,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당하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지만 잘 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면 돼요. 왜? 잘하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잘하면 되거든. 근데 잘못한 사람이 이런 거를 얻어맞아 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이 훼손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거든. 못 먹으면은 내가 뭐 1,000,000원 굴린다. 뭐 1,000,000원이라는 여러분들 원금이 있으면 실력에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근데 1,000,000원 이제 투자한 사람이 요거 2,000,000원 빨리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달린 말이야 그러지. 달리는 말이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네. 뒤로 후퇴해. 뭐 얼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미수 같이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예. 그러면 뭐 2,000,000원어치 샀다. 30% 얻으면 600만 원이야. 원금이 어떻게 1,000만 원이 400만 원 되는 거예요. 400만 원 그냥 한 방에. 그럼 계좌 한두 번 요거 거쳐지면 깡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가는 건 알고요. 강한 건 알겠는데 제가 강한 종목 못 고르겠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자리가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매매 잘못하다 이거 얻어맞아 버리면 여러분들 끝장나는 거예요. 돈 벌려다가 돈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지뢰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왜? 장이 당연히 오를수록 뭐 하겠어요? 차익 욕구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비싸지니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오를수록 저런 상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장이 빠질수록 여러분들 진짜 좋은 주식을 바닥에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좀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삼성전자 혼자 가서 지수 땡겨봤자 좋을 게 없다. 뭐하면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내년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기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냐, 개인들한테 기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냐. 자, 지수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자리가 고점일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고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경제 상황이 현 시점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복 심리라 그러지, 보복 소비라 그러지. 야, 내가 코로나만 없어져봐, 뭐 나이트클럽 신나게 다닐 거야, 아니면 뭐 해외여행 신나게 갈 거야, 아니면 사람 많은데 뭐 신나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뿐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한 번에 폭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때가 여러분들 고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또 예전처럼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은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시국이 문제도 되지만 지금 고점이 찍히지 않을 이유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심리 때문에 한번 소비가 한번 급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반드시 올 텐데, 과연 그게 이제 언제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요 어떤 감염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 그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경제 상황, 주가보다 경기가 조금 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소비 가능성 때문에 올해는 고점이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년이나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진폭이 커지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을 알아도 수익 보는 게 어려워요. 그나마 먹었으면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 항상 자기가 들고 있던 거를 먹었다가 파는데 더 가니까 더 갈 줄 알고 더 가는데 막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때 따라붙었다 고점에 물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람들이 심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건데
자, 저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업종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근데 누가 더 많이 가냐 적게 가냐 분명히 있을 건데 인플레이션 수혜주 좀 반드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구리값이 많이 올라가죠. 구리값이 여러분들 신고가, 그 다음에 최근에 금값이나 은값도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 자체도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돈이 또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죠? 돈이 지금 사상 최대로 풀려 있어. 근데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그 효과가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미리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 뉴스에 조금씩 이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이 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학, 건설, 기계, 조선, 철강. 우리가 이제 산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부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좋아질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좋아지면 그거를 수혜를 받는 애들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여러분들 지금 뭐 라면 하나에 1,500원,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라면 하나에 뭐 5,000원씩 한다.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도 여러분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바닥을 기고 좋아질 정도에 올라가지만 그게 너무 무리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경제를 공부해보면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격 상승에 이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지면은 소비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적절하게 올라가면은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화학건설기계, 조선, 철강. 근데 요거는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는 게 낫냐,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잡는 것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K푸드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전지, 5G, 그 다음에 이제 엔터, 게임 이런 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 그다음에 신재생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뭐야, 수소. 어찌 보면 올해랑 상당히 차이는 없는데 바뀐 건 여러분들 요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올해는 요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섹터잖아요. 사실상 요거 두 개가.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주는 많이 안 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알아두시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당장부터 지금 포트 안에 넣어놓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이제 이 상황에서 반도체만 사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뒤에 지나고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의 어떤 주도주 섹터였다고 하면 이게 추가가 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에 얘네들이 몇 년 동안 빠져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좋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상승률이 좋은 섹터. 요거는 이제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봐봐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따블은 안 났어.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3월달에 42,300원이 저점인데 74,500원이 고점입니다. 100% 안 올랐죠. 85,000원은 돼야 여러분들 100%잖아, 그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가 안 올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대한유와 이런 종목들, 그냥 포스코 볼까요?
포스코 저점이 13만 3천 원입니다. 그죠? 근데 고점이 얼마? 28만 5천 원이네. 100% 이상 올랐네요. 왜? 26만 6천 원이 100% 되는 가격인데 그보다 더 올랐잖아. 그죠?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3월 달에 얼마? 4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예요? 55,800원이네.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4배 올랐네. 그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롭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투자가 진행되는 산업, 수소, 연료전지에서 1등한 업체죠. 우리나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방향은 같잖아. 3월때 바닥 찍고 다 올랐지.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 문제죠. 올라왔는데 누가 더 많이 가고 덜 가냐, 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는 것도 뭐 기존 주도주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반도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게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이 빠졌어. 조정을 한 5년에서 6년 받았어. 어떤 종목이. 그러면 걔는 이제 내년에 올라가면 탄력이 좋은 거예요. 예. 자, 현대미포조선 한번 볼까요? 자, 현대미포조선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올랐죠. 쟁일 빠졌습니다. 6, 7, 8, 9, 10까지 시장 올랐는데 못 갔지. 그러니까 3만원, 27,000원, 3만원짜리가 한 방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던 애가 가기 시작하면 급등이요. 잘 가는 애가 더 가봐야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발굴을 할 때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서 실적 좋은데 많이 못 갔는데 많이 빠져 있어. 그러면 걔가 뭐 차기 급증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구분해 놓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종목을 구분하시면 일이 조금 더 순조로워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주도주를 뭐 지금부터 사모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 어차피 사세요라고 해봤자 못 버텨요. 중간에 조정 후에 반드시 옵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이 사놓은 거 몰빵해는 해놨는데 밀리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관련주를 사 모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차익을 하시되 차익을 하시는 카테고리 안에서 보지 말 건 쳐다보지도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이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추가는 당연히 돼야 될 거는 이제 금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융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 은행. 근데 은행보다는 증권, 보험 쪽이 좀 나아 보이는데, 근데 은행 섹터가 주도주로서 역할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들과. 그러면 굳이 뭐 더 추가시킬 필요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시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역시나 여러분들 추가된 건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파도 타기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사모으지 마시고 구분을 지었고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전략은 우리 뭐 VIP 가족분들께는 VIP 가족분들 제가 이제 어떤 리딩을 드린다거나 종목을 이제 제시해드리면 그거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1부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